여러분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어제까지 단골이었던 친숙한 가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채 임대문이 종이만 덜렁 붙어 있는 모습 진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흐름,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조적인 힘들을 저희가 여러 바탕 자료를 토대로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동네 가게들은 도대체 왜 살아남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들 저 집 사장님 운이 나빴네, 아니면 장사 수완이 부족했나 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이건 절대 개인의 불운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거미줄처럼 아주 촘촘하고 단단하게 얽혀있는 구조적 붕괴의 결과거든요. 그 실체가 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6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복합적 자영업 위기부터 시작해서 비용 상승의 늪, 내수 부진과 부채 압박, 플랫폼과 소비 변화, 구조적 과당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산층 붕괴 경고까지. 이 거시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딱 맞물려서 최악의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의 복합적 자영업 위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요, 절대 어쩌다 일어난 단일 사건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의 숨통을 조이는 4가지 핵심 원인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가파른 고정비 상승, 고금리와 고물가,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소비 전환, 그리고 구조적인 과당 경쟁. 생각해보세요. 이 4가지 거대한 압박이 특정한 시점에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동시에, 그것도 사방에서 소상공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대한 함정 속에 빠진 거랑 똑같죠. 자, 그럼 이 각각의 압력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나씩 줌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비용 상승의 늪입니다. 가게 내부에서 사장님들의 목을 가장 직접적으로 조르고 있는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부터 들여다보죠.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이게 사실 사람 손길이 많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 못한 사장님들이 선택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알바이트생을 내보내고 사장님 혼자 매장을 지키는 나홀로 운영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식당 가면 사람 대신 무뚝뚝하게 서서 주문받는 키오스크 무진장 많아졌잖아요. 이게 편해서가 아니라 결국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동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동네 상권의 진짜 씁쓸한 단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또 다른 거대한 고정비가 있죠. 네, 바로 임대료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임대료는 하방 경직성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게 한 번 오르면 상권이 팍 죽고 손님이 뚝 끊겨서 매출이 바닥을 쳐도 월세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잔인한 속성이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는 굳건한데 매출은 주니까 결국 매출 대비 고정비 비중이 사장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뼈 빠지게 벌어서 건물주 월세 내고 나면 내 손에 쥐는 건 10원 한 장 없다. 이런 탄식이 바로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내수 부진과 부채 압박입니다. 위축된 소비, 그리고 이 빚의 굴레가 동네 가게의 금고를 어떻게 꽁꽁 얼려버리고 있는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죠. 요즘 끝을 모르고 오르는 고물가 탓에 일반 소비자들 지갑마저 아주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사실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막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게의 가용 소비 지출, 즉 우리가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확 줄어들어 버린 거죠.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줄일까요? 뻔하죠. 외식비, 그리고 동네 가게에서 쓰는 돈입니다. 국가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가게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게 다시 다이렉트로 자영업자들의 치명적인 매출 하락으로 꽂히는 아주 잔인한 연쇄 반응입니다. 근데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채의 덫인데요. 코로나19 시기 때 정말 하루라도 더 버텨보려고 눈물을 머금고 끌어다 썼던 생계형 대출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대출들의 원금 상환 시기가 지금 딱 돌아왔거든요. 근데 진짜 하필이면 이때 금리가 폭등해버린 거예요. 갚아야 할 원금은 턱밑까지 꽉 차올랐는데 이자 부담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워졌죠. 고통스러운 재무적 위기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숨 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번째, 플랫폼 수수료와 소비 변화 파트입니다. 온라인 시대라는 새로운 전장 속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180도 뒤바뀌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현실은 진짜 잔혹할 만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동네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은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 치고 있는 반면에 배달 앱이나 이커머스 같은 온라인 거래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우리가 반강제로 경험했던 이 온라인 전환이 이제는 아주 완벽하게 고착화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굳이 수고롭게 걸어가서 가게 문을 열지 않아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모든 걸 집 앞으로 부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을 둔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에게 이 거대한 소비의 대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이 뼈아픈 한 문장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구조. 동네 장사라도 배달이나 예약 플랫폼을 안 쓰면 아예 손님들한테 존재 자체를 알릴 수가 없으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해요. 플랫폼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 거기다 앱 상단에 노출되려고 쓰는 광고비가 매출의 엄청난 비중을 개걸스럽게 갉아먹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불 앞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매출을 올려도 막상 사장님 통장에 지키는 순이익은 텅 비어버리는 진짜 황당하고 허탈한 함정에 갇혀버린 거죠. 5번째 파트, 구조적 과당 경쟁에 덧칩니다. 아니, 지금까지 본 것처럼 조건이 이렇게 끔찍한데 대체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간판을 올리고 새 가게 문을 여는 걸까요? 그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진입장벽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는 밀려났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은퇴 인구들, 그리고 아무리 두드려도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층이 노동시장 밖으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솔직히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결국 그나마 특별한 자격증도 필요 없고 준비기간도 짧아 보이는 외식업, 카페, 편의점 이런 쪽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비좁은 골목 상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살아남으려고 서로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무리하게 퍼주는 그야말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출혈 경쟁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이 경쟁의 링 자체가 너무 불공평해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오직 생존 하나만 보고 맨몸으로 뛰어든 개인 창업자들. 그 반대편에 누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계산된 시스템에 막강한 마케팅 물량 공세까지 앞세워서 골목상권을 순식간에 싹쓸이해버리죠. 영세한 개인 자영업자가 이 거대한 자본의 파도 속에서 홀로 살아남는다? 이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아주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중산층 붕괴 경고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영업 내부의 이야기였지만 과연 이게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떨어지는 문제나 남의 집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의 허리를 아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핵심 중산층이거든요. 이분들의 사업장이 무너진다는 건 곧 가게를 열고 버티느라 짊어졌던 그 거대한 가계부채가 연쇄적으로 터진다는 뜻입니다. 도미노처럼 중산층 전체의 재무 건전성 붕괴를 촉발할 수 있는 엄청난 사회적 뇌관인 거죠. 동네 가게들의 그 조용한 폐업 안내문은 사실 국가 경제 전체의 취약성을 경고하는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사이렌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힘들을 낱낱이 해부해 봤습니다. 고정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았고 플랫폼이 이익을 싹 독식하는 데다 거대 자본이 골목마저 장악하는 이 숨막히는 덫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촘촘하게 연결된 경제망 속에서 우리는 과연 안전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자영업의 몰락, 그 다음은 과연 누구의 차례일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